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70여일 앞두고 대회 공식 유니폼과 메달이 공개됐습니다. 광주 하남산단의 대우전자가 생산직의 30%를 줄이는 정리해고를 진행 중입니다. 대우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구조조정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의 공약인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가 공약을 백지화했다가 다시 추진에 나섰는데 이번엔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상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70여일 앞두고 공식 유니폼과 메달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영대의 공식 유니폼을 입은 모델들이 마음껏 맵시를 뽐냅니다. 정장 유니폼은 국제수영연맹 임원과 심판, 의전요원 등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춰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조직위 직원들이 입을 활동복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7월의 무더위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니폼 공개 이면에는 수영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끌어올려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유니폼이 수영도시 강주,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날개가 돼서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션쇼에는 5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된 수영선수 출신의 배우 성훈과 함께 박태환 선수가 직접 모델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수여될 시상 메달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디자인한 대회 메달은 앞면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형상화함으로써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구현했습니다. 메달 뒷면은 빛과 인간 형상을 상징화한 광주시의 심벌을 기본 이미지로 삼아 제작됐습니다. 유니폼과 메달 공개에 이어 오늘은 또 한 명의 홍보대사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분위기 띄우기 행보에 나섭니다. 이 총리는 남부대 주 경기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참여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슈퍼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 65개 나라의 한류팬이 광주를 찾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슈퍼콘서트를 보기 위해 일본과 중국, 독일 등 65개 국가에서 8천여 명이 입국합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300여 명도 광주를 찾는 등 만여 명의 한류팬들이 콘서트를 관람하고 양동시장 등 광주의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렇다 할 시원한 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시각 알아보면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전남 동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 3시 전남 북부 지역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로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따라서 광주는 오늘 늦은 오후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주요 지점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화순의 가시거리는 280m, 영암 120m, 도서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50m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락가락하지만 기온은 높게 오르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전남 지역은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대우전자가 100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리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우전자 곳곳에 인원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이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회사 앞에서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전자사 측은 지난주 생산직 직원에 대해 공고사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입사와 나이, 근무평가 등을 고려해 생산라인 420여 명의 직원 가운데 30%가량인 12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우전자 노조는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적자 책임을 생산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고 직원을 해고시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살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라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는
노동조합 떠나서 모든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조는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 오는 6월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우전자 측은 현재 가전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물건을 납품한 외국 백화점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국내외로 악재가 발생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우전자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건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이 원인입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대우위니아가 대우전자를 인수한 이후 예견된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 대우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 합병한 것은 지난해 2월입니다. 위니아 만도를 인수한 지 3년여 만에 국내 가전 3위 기업까지 품에 안은 것입니다. 인수 합병을 통한 몸집 키우기가 마법처럼 성공을 거둘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대우전자의 실적은 매출 8,666억 원, 영업손실 691억 원으로 합병 전인 재작년보다 매출은 14% 줄고 손실은 70% 증가했습니다. 신규 투자나 연구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고 매출과 수익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경영 악화를 극복하겠다며 회사 측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희망퇴직으로 포장된 인적 구조 조정입니다. 여기에다 협력업체들의 고충과 운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품 납품 대금 결제가 대부분 어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대우전자가 어렵다는 소문에 어음 할인도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리하게 추진된 기업 인수 합병의 불똥이 회사를 지켰던 노동자와 힘없는 협력업체로 튀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노사 상생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하남산단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입니다.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이용석 광주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이미 한 차례 백지화가 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유해물질과 중금속에 찌든 위험한 작업복을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집에서 빨아야 하는 공단 영세사업체 노동자들. 이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를 전국 최초로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창원과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할 정도로 호응을 얻은 노사상생 도시다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용역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에 있는 다른 산단들로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용역 추진부터 가로막는 결정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 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실질적인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실익 거기에 그 관점을 뒀던 거죠. 광주시는 예결위에서 용역 예산이 되살아날지를 일단 지켜보고 자체 조사를 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산단에 있는 50명 이하의 사업장, 즉 그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좀 실시를 하려고.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획을 백지화시키려 한 적이 있는 광주시의 의지 역시 두고 볼 일입니다. 시에서는 세탁소 설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용석 시장님이 세탁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입장과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광주를 벤치마킹한 지 2달 만인 다가오는 노동절에 김해에 제1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드는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영세한 노동자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노동계, 경제인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노동 친화 정책을 약속하고도 1년여를 끌며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상용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297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8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또 최근 10년 사이 광주 전남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3%로 전국 평균 3.9%보다 낮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의 미세먼지와 기상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잇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아파트 사거리와 풍암 호수공원, 구청 청사 앞 등 5곳에 미세먼지 알림이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신호등에는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 수치, 온도와 습도 등의 기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와 영광군 등 전남 일부 시군도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이해 판소리 5바탕 중에 하나인 흥보가를 선보입니다. 이 흥보가는 30년 전 광주 시립국극단의 창단 공연 작품이었던 놀보전을 새롭게 각색한 건데요. 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시립창극단의 정기 공연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는 7시 30분이고요. 토요일에는 오후 3시입니다. 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입니다. 네, 유영애 예술감독, 그다음에 김홍순이 연출 대본을 맡았고요. 작창에는 신영희, 그다음에 안무 최양순, 음악감독 한선아, 작곡 주희 이용탁이 함께 합니다. 참고로 작창이라고 하는 거는 작곡과 편곡의 중간 정도 개념입니다. 네. 네, 전통 소리를 작품에 맞게 네. 구성하는 것을 말하죠. 네, 그리고 흥보역에는 박운종, 놀보역에는 장영한, 네. 홍보처 역에는 이복순 등이 출연해서 연기와 감동적인 소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작은 소책자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저희가 보통 흥보가라고 하면요. 저희가 아는 흥부, 놀부 그 이야기인 거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권선징악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네. 심성바운 아우 홍보가 박에서 나온 장곤에게 형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청하는 네, 형제간의 우애가 그려진 따뜻한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는 게 네. 시립창극단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홍보가는 세계 무대로도 진출한다고 해요. 네, 11월 1일과 2일 러시아 소치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에 무대에 올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이 창극이라는 장소가 그 장르가 네.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창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창극은 화려한 음악, 그다음에 무대장치, 춤, 연기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입니다. 오페라와 뮤지컬처럼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오페라와 뮤지컬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공연의 성격으로 봤을 때 오페라라고 하는 거는 예술성을 지향하고요. 네. 그리고 뮤지컬은 대중성을 지향한다고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뮤지컬을 빗대어서 이해할 만도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창극이라고 하는 게 전통 예술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대중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출가에 따라서 뭐 서양의 오페라를 차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뮤지컬의 특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당극적 양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창극이라고 하는 우리 민속 음악의 문화를 근현대 대중문화 산업의 구조 속에서 네. 변형되고 또 연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판소리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연령대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팀장님? 이게 저는 보니까는 네. 즐기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판소리 5바타 중 하나인 수군가를 관람을 했었는데요. 네. 네, 공연 객석을 가득 메운 거는 물론이고요. 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출연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아주 줄을 서 있었어요. 네, 기존에는 국악 관련 뭐 전공자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창극을 본다라고 하는 약간의 편견도 있었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감각을 덧입혀서 각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음악이 매력적이고 멋있다는 인식이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또 각색이 됐으니까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네.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극장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에서 또 함께
둘러보면 좋을 전시가 있다고요? 네, 대극장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네, 공연과 미술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네, 이번 기획 전시는 상상정원입니다. 현대미술작가 7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화려한 색감, 섬세하고 입체적인 묘사 등이 보는 내내 재미와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연 보시기 바로 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흥보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고흥 조생종 양파가 풍작을 이루고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적자는 양파 재배 물량을 산지 폐기했는데도 양파 수급을 조절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습니다. 한창 생육 중인 양파가 밭 여기저기 나둥글고 있습니다. 고흥군 관내에서 지난 2월 본격적인 양파 출하 시기를 앞두고 산지 폐기된 양파는 모두 45.7헥타르. 전체 재배 면적의 8%에 이릅니다. 제곱미터당 보상 가격은 6,000원.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가였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길러 수확을 앞둔 양파를 산지 폐기했는데도 최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조짐에 속이 편치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농가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자식 같은 농산물을 다 폐기해야 되는데 기분 좋은 농가는 없을 겁니다. 농정당국도 적절한 수급 조절을 유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련 예산의 확보도 문제지만 양파를 대체할 작물이 없고 노지 재배 품종인 만큼 기상 변화에 대한 가격 파동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었어도 생산량이 많이 증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이 기온에 따라서 항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에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파의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가격 파동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에 뾰족한 해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모 부서팀장이 피의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모 부서 A팀장이 다른 팀에서 조사 중이던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A팀장을 대기 발령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TF팀을 꾸린 경찰은 A팀장이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피의자들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재판부가 허가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광주시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광주시 등록 차량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차량 체납 106대를 적발하고 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구 자체가 오픈이 돼 있거든요. 오른쪽에 떴어요. 우익수가 라인 쪽으로 이동. 3루자 2루자 태업 준비. 주자는 뛰기 시작. 3루 주자 득점. 갑니다. 내렸습니다. 땅볼이고요. 2루 쪽. 2루 늦었습니다. 1루로 출발. 걷어냈어요. 오른쪽 깊숙이 떨어집니다. 3루 때 득점.
득점. 1루자도 이미 3루 통과 홈으로. 낮게 맞은 타구 좌익수 앞이에요. 이 타구가 좌익수 앞에 2루에 있던 오지환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정타. 김현수는 그리고 홈까지 뛰어듭니다. 높은 공을 찍었어요. 굴절되면서 1루 쪽 굴러갑니다. 1루에서 오지환은 득점. 빠져나가는 안타. 김용희가 타점을 기록하고 2루자까지 홈으로 백홈. 몸 관련 웨이트 이런 것도 참 후배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1루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또 이천웅이 득점. 강한 타구 3루 쪽 페어볼. 김민성이 다이빙을 했지만 미치지 못했고 대주자 박준태가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뛰어듭니다. 지금은 볼이 샜어요. 뒤로 공이 빠지면서 3루자 득점. 나주환의 타구가 3루간을 통과합니다. 10대3. 콜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종료. (2019) 국제 뿌리 산업 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45개 뿌리 기업이 참가해 3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6대 뿌리 산업의 기술과 부품, 소재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러시아와 미국 등 14개 나라에서 42명의 바이어가 참가했고 광주시는 수출 상담의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위한 광주 평화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민족 자주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평화회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5월에서 통일로 가는 문을 광주가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가 광주 전남에서 모두 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자 6,315명 가운데 광주 전남은 295명으로 4.6%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87명, 생존자는 208명입니다. 특조위는 내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5월 첫째 주에 무등산 산철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만 탐방지원센터부터 장불재, 안양산을 잇는 5km 코스와 들곡화마을, 안양산을 잇는 3.5km 코스가 추천 탐방 코스인데요. 이번 주말부터 5월 연휴까지 무등산에서 분홍빛 향연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1999년 5월 26일 영호남 꿈과 우정의 약속 타임캡슐을 묻었던 학생들을 찾습니다. 당시 전남도 교육청과 경남도 교육청은 지역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 1,072명의 장래 희망, 20년 후 모습 등을 적어 타임캡슐에 묻었다고 하는데요. 오는 5월 21일 개봉식이 열립니다. 현재 33세 성인이 된 당시 참가 학생들이나 당사자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전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남구 이강화 미술관에서는 전통 채색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모란도, 연화도, 책가도 등을 주제로 전통적인 선과 색 활용법을 배우는데요. 미술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민중미술 이상호 작가와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가 광주를 알리는 아트 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의 이유로 오는 광주 방문객들에게 전할 만한 기념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착안했다는데요. 5월 정신을 주제로 한 USB와 에코백, 텀블러 등 5가지 시제품을 오는 5월 광주 은암미술관 5월전에서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